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식 대결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이고요. 1편이었던 펩시 대 콜라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는데, 이번 2편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비즈니스 모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왼쪽 그림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개인 고객이 어떤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맹점은 매입 처리사로 이 해당 건을 넘기고요. 매입 처리사에서는 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결제 네트워크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이 비자랑 마스터카드에서 또 여기 발급사인데요. 발급사 넘기고 발급사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비자와 마스터카드 넘기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매입 처리사 넘긴 다음에 매입 처리사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이 가맹점을 넘깁니다. 그리고 이 발급사는 개인한테 청구를 하고요. 개인은 그 청구 금액을 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런 거래, 각각 개별 거래에서 중개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한 1.5% 정도 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어,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결제 거래에 대해서 중개를 해주고 이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차 좀 가져왔는데요. 카드 네트워크사, 즉 방금 살펴본 중개사들은 비자나 마스터카드, 뭐 디스커버, 그다음에 유니언페이 등이 있고요. 매입사, 어콰이어즈는 시티, 피서프, 바클레이스 이런 회사가 있고 발급사, 즉 이슈어서는 시티뱅크,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시중 은행들이 있다. 리테일 은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 단어로 좀 정리를 하자면 톨게이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그에 대한 사용료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듯이 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결제를 할 때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그런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는 게 이 톨게이트랑 아주 유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고 비자가 그럼 이 수수료를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매출을 분류를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음, 먼저 말씀드리자면, 비자랑 이 마스터카드의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히 똑같고요. 매출도 똑같지만, 분류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수수료, 데이터 처리 수수료, 국제거래 수수료, 그리고 기타 수수료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요.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 수수료, 국제거래 수수료, 거래처 거래 처리 수수료, 그리고 기타 매출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매출이지만 그 분류만 좀 다르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보신 것처럼 이 두 회사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다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각각 1점씩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자의 요인은 브랜드 파워를 좀 볼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전 세계 그 보험주를 제외한 금융주 중에서 기업 가치 순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비자가 3,670억 달러로 전 세계 1위이고요. 마스터카드는 2,920억 달러로 전 세계 3위입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비자가 더 위에 있다. 좀 볼 수 있고 이거는 그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2019 랭킹인데요. 비자가 55등에 와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카드가 62등으로 약간 처져 있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 이 브랜드 파워 랭킹에서도 비자가 좀 더 위에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잔액별로 그 시장 점유율을 판단한 어떤 기준인데 2018년에 보시면 비자가 48.4%, 그다음에 마스터카드가 31.8%이고요. 이거는 글로벌 카드 시장 점유율인데요. 중국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36%, 그다음에 나머지 64%인데 마스터카드가 여기 안에 들어 있으니까 사실상 비자가 정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거래 건수와 그 이제 대금을 나타낸 건데 비자가 사실 마스터카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서 또 발급 카드 수를 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카드사기 때문에 발급 카드가 어디가 더 많은지에 따라서 그 브랜드 파워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비자는 약 34.8억 개,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약 26.2억 개 정도로 비자가 8억 개 정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점유율이나 발급 카드 수로 봤을 때 비자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에서는 비자가 2점, 마스터카드 0점을 줬고요.
지금까지 누계는 비자가 3점, 마스터카드가 1점입니다. 세 번째 이제 지표는 재무인데요. 먼저 매출과 매출 증가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재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좀 가공해서 정리를 했고요. 빨간색이 비자, 파란색이 마스터카드입니다. 매출을 보시면 매년 비자가 마스터카드보다는 큰데요.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마스터카드가 조금 더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비자가 더 크지만 성장률은 최근에는 마스터카드가 비자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EPS는 오히려 반대로 마스터카드가 더 큰데요. 참고로 두 개 기업 다 정말 훌륭한 EPS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무려 42%나 성장했습니다. 비자가 20% 성장할 때 마스터카드는 42%를 성장했죠. 그래서 성장률 자체는 마스터카드가 확실히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 비율은 제가 이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좀 주로 쓰는 지표인데요. 두 개 다 기업이 너무 훌륭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150%에서 한 200% 정도를 선호하는데, 두 기업 모두 좀 그렇게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고요. 근데 비자가 그 2016년을 제외하고서는 마스터카드보다는 항상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자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체 부채를 쓰지는 않고요. 그냥 부채 자체, 차입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15년에는 비자가 부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0% 나타나고, 어, 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50% 정도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물론 높다면 높다 할 수도 있지만 양호한 수준이고, 반면에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10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은 그 아까 저희가 서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봐서 알겠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처럼 그런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고요. 뭐 설비나 기계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 자체가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감안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마스터카드의 부채 비율은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자가 훨씬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현금은 기업 활동의 베이스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처럼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캐시 is king, 현금이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이고, 보시면 2015년부터 비자가 항상 마스터카드보다 잉여 현금 흐름이 많았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ROA는 그 총 자산 수익률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느냐, 즉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 이렇게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마스터카드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 수익률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건 그 ROE랑 달리 자본, 그러니까 부채를 빼고 자본을 가지고 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나타내냐. 이것도 사실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치 중에 하나인데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이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재무를 좀 정리하자면은 저는 비자에게 6점, 마스터카드에 4점을 줬고요. 지금까지 비자는 9점, 마스터카드는 5점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서만 좀 끝내면 아쉬우니까 가장 최근 실적, 2020년 1분기 실적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왜 2분기냐고 하실 수 있는데,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가 9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1분기가 10월에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분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2분기가 1월 달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지표는 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카드 발급이나 거래 건수,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같은 거 보시면 전부 다 증가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도 보면은 일단은 매출 자체는 그 7%가 증가했고요.
특히 기타 매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랑 주당순이익도 증가했고요. 주당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8.7%, 환해지를 하면은 이제 9%나 증가했죠. 그리고 매출의 그 비중을 볼 때 미국이랑 국제, 그러니까 전 세계 비중을 볼 때 약 45 대 55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서 마스터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비자는 미국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면은 9.7빌리언, 97억 불 정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직전 두 개 분기 전에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인데, 아래 보시면 그 인베스트먼트 세큐리티라고 있는데 이게 투자 자산이거든요. 근데 투자 자산이 상당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 감소한 수치가 현금이 증가한 수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현금 흐름표를 좀 봤는데, 현금 흐름표에 그 투자 자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은 늘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증가하는 게 이상하냐면은, 투자 활동을 하면은 기업이 보통 그 현금을 쓰잖아요. 현금이 유출이 돼야 되는데, 즉 여기서처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분기는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돈이 플러스가 되지? 현금이? 그러면 그 말은 결국에는 투자 자산을 팔았다는 게 아주 유력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purchases, 투자 지출인데 보시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추측한 건데 아마 비자가 투자 자산을 팔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마 현금이 필요해서 아마 팔았겠죠.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시면 이 차입이 늘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요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영업 비용이 좀 눈에 띄었는데 영업 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저는 아쉬운 부분인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총 영업 비용이 4%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매출은 7% 증가했거든요. 네, 결코 이게 증가율이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상당히 큰 비중으로 증가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비자의 실적을 볼 때 영업비용의 증가 추이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좀 보면은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는 17.9빌리언 달러이고요. 이번 분기에 창출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빌리언인 걸 감안하면은 부채 상환 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한 분기에 영업활동으로 5빌리언을 창출하잖아요. 그럼 1년에 4개 분기니까 1년에 약 20빌리언을 창출하거든요. 근데 총 부채가 17빌리언이니까 1년 동안 영업만 해도 비자는 총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환 여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자랑 마찬가지로 주요 지표는 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고, 환을 제외하는 이제 5% 증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 정도 증가했는데 비자랑 비교했을 때는 좀 살짝 아쉬운 실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훌륭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이 한 3%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이 7.3% 증가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9.1%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감소한 이유를 보면은 그 투자 자산 손실이랑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었고, EPS는 무려 7%나 감소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좀 보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0빌리언, 굉장히 훌륭하죠.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settlement due from customers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약간 매출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돈인데 이게 줄었습니다. 이게 줄었다는 거는 현금을 받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현금 증가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했을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 settlement due to customers가 있어요. 이건 반대입니다. 내가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매입 채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줄었죠. 그러니까 부채도 줄고 현금도 줄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long term debt인데 이거는 장기 차입, 장기 부채죠.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뭐 오히려 부채가 안 느는 기업이 찾기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현금 현금 흐름을 좀 보면은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비자랑 달리 오히려 여기는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비자보다는. 그러니까 보니까 에퀴티 인베스트먼트라고 아마 주식이나 이런 거 좀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property and equipment, 아마 부동산, 뭐 자산 같은 거 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차입이 늘었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증가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마스터카드는 굉장히 훌륭한데요. 일단 2020년에는 상환 의무가 없고요. 2021년에는 0.65빌리언, 그 다음에 2022년에는 0.79빌리언.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2020년 3월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10빌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채 갚을 능력이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영업비용도 마찬가지로 비자랑 좀 비슷한데 좀 크게 증가했어요. 보시면 7% 증가했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매출이 3%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7% 증가했으니까 사실 좀 안 좋죠. 왜냐면은 이게 뭐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들긴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추이가 계속되면은 마스터카드라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카드도 비자랑 마찬가지로 앞으로 몇 분기, 뭐 한두 분기 정도는 제가 실적을 볼 때 이 영업비용의 증가할 추이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재무까지만 보고 끝낼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전망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